테슬라 FSD 1417 충격적 실태 테스트 진짜 자율주행 가능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은 진짜 대박적인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테슬라가 어젯밤에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스드 버전 1417을 드디어 오너들한테 배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달려가서 1시간 동안 빡세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테슬라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태조니까요. 자, 이번 1417 업데이트가 뭐가 달라졌냐? 일단 제가 1시간 동안 완전히 실전처럼 돌려봤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건 아니에요. 이미 FSD를 계속 써온 유저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기능들이 대부분이고요. 대신에 전체적인 성능이랑 부드러움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전히 몇 가지 단점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건 단 한 번의 업데이트로 뚝딱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적인 이슈들이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풀 셀프 드라이빙이 운전을 정말 잘하긴 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 제대로 된 경로에 올려놓기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훌륭하게 운전을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제가 겪는 문제들은 대부분 내비게이션 경로 설정,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1417 첫 드라이브에서 진짜 주목할 만한 5가지 상황을 경험했어요. 전체 드라이브 영상은 이걸 맨 아래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내비게이션과 경로 설정이 여전히 최대 난제다. 자, 일단 가장 큰 문제부터 얘기해볼게요. 제가 예전 콘텐츠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경로 설정이랑 내비게이션 문제예요. 테슬라가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죠. 특히나요, 이 문제들이 항상 똑같은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게 진짜 웃기면서도 답답한 부분이에요. 제 경우엔 어디냐? 제가 자주 가는 로컬 슈퍼차저 충전소예요. 제 2026년식 모델 Y에 AI4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차가 슈퍼차저에서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최적이 아닌 경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뭘 했냐면요, 실제로 큰 도로로 진입을 하더니 갑자기 길가에 차를 세우고는 저한테 핸들을 넘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야, 나 좀 제대로 된 길로 좀 올려줄래? 나 혼자는 못 찾겠어. 이게 제가 FSD에 대해서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이에요. 심지어 주차장 같은 곳에서 FSD가 가끔 정말 바보 같은 움직임을 보일 때보다도 더 짜증나요.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는 뭐냐면요, 시야가 엄청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거든요. 특히 나무나 관목 같은 게 최악의 위치에 심어져 있어서 앞이 안 보이는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슈퍼차저 나가는 길은 완전 뻥 뚫린 일반 도로인데도 헤매니까 진짜 답답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특정 슈퍼차저는 진짜 제 테슬라한테는 완전 악몽 같은 장소예요. 진짜 골칫덩어리 중에 골칫덩어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1417 버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14 버전 전체의 문제도 아니고요. 제가 이 차를 소유한 이후로 계속 겪어온 문제예요. 데모 드라이브 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이슈라는 거죠. 두 번째, 교차로에서 끊기고 멈칫거리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자, 이제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 기사에서 언급했던 내용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요. 제가 테슬라가 브레이크를 찌르듯이 밟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요, 테슬라가 어젯밤에 1414 버전 출시를 시작했는데 이 버전에는 작은 개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많은 오너들이 보고한 브레이크 찌르기 문제를 다뤘다.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1413 버전에서 이 찌르기 현상이 진짜 끔찍했고 굉장히 큰 우려사항이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고 몇 가지 작은 문제들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3 버전에서 해결했던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테슬라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요, 분명히 개선되긴 했어요. 근데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번 드라이브에서는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요, 단 한 번도 멈칫거리거나 찌르거나 끊기는 현상을 느끼지 못했어요. 교차로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모든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CEO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문제는 14탐 2버전에서 완전히 고쳐질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테슬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 횡단보도 처리를 완벽하게 해냈다. 자, 이건
진짜 어이없는 현실인데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표시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해 멈추지 않는지 아세요? 진짜 미친 거죠. 이번 드라이브 중에 이런 상황이 2번 발생했어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상황이었. FSD는 2번 다 제대로 멈췄어요. 보행자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정지했죠. 근데 인간 운전자들은 어땠냐고요? 2번 다 안 멈췄어요. 진짜 황당한 거죠.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이게 바로 자율주행 기술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순간이거든요. 인간보다 더 안전하고, 인간보다 더 법규를 잘 지키고, 인간보다 더 보행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횡단보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요. 반면에 FSD는 2번 모두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이게 바로 기술의 힘이에요. 네 번째, 비양심적인 운전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고속도로 합류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자, 이건 운전 매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있으면요, 본선을 달리던 차들이 가능하면 왼쪽 차선으로 이동해서 합류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매너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냥 운전자들 간의 배려죠. 이번 상황은 14탐 1, 탐 7만의 독점적인 기능은 아니에요. 예전 버전들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잘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제 차가 고속도로로 합류하려고 하는데 본선에 있던 차가 왼쪽으로 비켜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FSD가 뭘 했냐면요, 속도를 줄이면서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고속도로에 진입했죠. 전체 움직임이 정말 매끄러웠어요. 급하게 끼어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입했어요. 이게 바로 좋은 운전이죠. 다섯 번째,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 자화장애물을 동시에 처리한 완벽한 판단. 자, 이건 이번 드라이브에서 제가 가장 긴장했던 순간이에요. 왜냐하면요, 2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FSD가 굳이 갈 필요 없는 골목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내비게이션 판단 문제죠.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좁은 골목길로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골목길에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보행자들이 걸어오고 있었고요. 진짜 최악의 타이밍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차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박스도 보고 보행자들도 보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였냐면요, 딜레마 상황이었던 거예요. 박스를 피하려면 보행자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하고, 보행자를 피하려면 박스 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양쪽 다 불가능한 선택지였죠. FSD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은 기다리는 거였어요. 차분하게 멈춰서 기다렸어요. 보행자들이 차를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렸고요. 보행자들이 완전히 지나가고 나서야 FSD가 전진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면 이건 단순한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순간이거든요. 급하게 움직여서 위험을 만들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모든 것이 안전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죠. 박스 같은 물체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처리하면 되지만 보행자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우선이라는 걸 FSD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최종 결론, 이게 테슬라 FSD 역사상 최고의 버전이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저는 이번 1417 버전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이게 지금까지 나온 테슬라 FSD 버전 중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한 얘기죠. 가장 최신 버전이니까요. 계속 발전하고 개선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단순히 최신이라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이 정말 체감된다는 거예요. 특히 브레이크 찌르기 문제에 대한 테슬라의 집중적인 노력이 정말 잘 드러나요. 디테일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완전한 해결책이 곧 나올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머스크가 14.2에서 완전히 고친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이 지켜질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발생했던 내비게이션 문제를 제외하면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건 제가 개입, 인터벤션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니까요. 그 외에는 정말 성공적인 드라이브였어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해 멈추는 것, 속도로 합류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 좁은 골목길에서 복잡한 상황을 차분하게 해결하는 것, 교차로에서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과 경로 선택은 여전히 숙제고요.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분명히 해결해야 할 이슈예요. 근데 전체적인 방향성은 확실히 올바르다는 거죠. 테슬라가 이런 속도로 계속 개선
개선해 나간다면요,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은 슈퍼바이스드니까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요, 그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AI4가 탑재된 2026 모델 Y로 테스트했는데요, 하드웨어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좋은 하드웨어에 계속 발전하는 소프트웨어가 만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 FSD 14177에 대한 제 솔직한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14.2 버전 나오면 또 바로 테스트해서 가져올게요. 테이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